반갑습니다. 과학부원장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익숙해진 얼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둘째가 아니라면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시켰을 텐데, 제가 3월 중순쯤에 받은 전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전화는 시험 대비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문의를 주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입장에서는 고등학생은 사실 3월 시작과 동시에 시험 기간이 돼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 무슨 말이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라떼인 거죠. 라떼에는 사실 정시 100%로 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시험 한 방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은 필요가 없죠. 수시 쓸 친구 빼고는.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최소화하고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체제로 많이 갔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주위 학원들을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학원들이 꽤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 학교 그 학생으로서 1년 내내 시험 기간입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되고 선행은 언제 할 거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9월 전에 그때 한 8회차 나오거든요. 그때 선행을 또 할 거고 9월 시작과 동시에 다시 시험 기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말이 많았던 통합과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굉장히 정직하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험 범위 깔끔하게 떨어지는 지역이 흔치 않은데 동탄 지역이 좀 그래요. 보통은 이제 대치동 가면은 선생님이 한 3분 들어가시는데 한 교실에만 통합과학 선생님이 3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시험 범위가 여기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시험 범위까지는 참 깔끔한데 논서 수령 문항에서 할 말이 정말 많죠. 5문항에 40점인데 4문항에 20점이고 마지막 한 문제가 20점이고 이 마지막 한 문제는 시험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닌 수준이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죠. 부교재는 사실 있는데 시험과 연계율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줬냐면 시험 직전에 막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과서 농학출판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과서로 수업을 안 하시거든요. 자,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르게 제가 이 페이지에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은 부교재와 프린터와의 시험 연계율이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한테 그냥 단체로 EBS 이거 말할게요. 마치고 다시 공식적으로 돌아와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3월에 초반에 지구과학 내용을 지구과학 1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통합과학에서는 빅뱅 이론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를 넘어서 가지고 인플레이션 이론까지 막 진행을 좀 세게 하셨어요. 올해 처음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아마 좀 긴장을 하셨나?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시험에 나올 것처럼 처음에는 강조를 하시다가 또 한 달쯤 지나가니까 지구과학 파트를 넘어가니까 또 수업 자체를 안 하세요. 발표 수업을 또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좀 감을 잡기 어려웠는데 결국 까보니까 이제 선행을 했던 그 지구과학 어려운 내용은 시험에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지 수준으로 이번에 나와버려가지고 이번 세마고 시험에는 사실 조금 실망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제 느낌입니다. 좀 문제 퀄리티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작년은 퀄리티가 되게 좋았고 이제 김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라서 1학 중간고사 때에는 사실 이 선생님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고요. 이제 물리 선생님이시거든요. 김땡년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올해 이제 기말고사 때에는 아마 좀 파워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이제 물리원과 통합과학의 경계에 있는 그 애매한 문제들을 가지고 좀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으셔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아마 수업이 시작이 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랑 교류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원래도 잘하고 있었지만 특히 이제 세마 기말고사 때는 더욱더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게 됐거든요. 특히 김지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원을 그냥 할 거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고
이 물리원에 있는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낼 거다라고도 대놓고 이제 말씀을 좀 하신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두 분께서 조율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게 조금 이제 의문점이죠. 자, 어쨌든 이번 기말고사도 변수가 되게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중간고사도 변수가 되게 많았고요. 해마고 시험지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20번 문제인데 요거 한 문제가 20점이에요. 요거 한 문제가 20점. 이 주제가 또 신소재입니다. 이 신소재는 어떤 학교들에서는 아예 시험 범위에서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이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빼버리거나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3점짜리 한 문제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세마고는 이 신소재를 가지고 20점을 다루면서 20점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 의도를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이들을 공부시킬 목적으로는 이 문제를 많이 내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과학 문제를 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생명과학 원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한 북경이었고요.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쓰시오의 문제여서 교과서 잘 읽었으면 무리 없이 애들이 잘 썼습니다. 변별력이 다행히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큰 이슈, 지금 학부모에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취소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죠. 1번과 3번이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억울한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항의해야 돼요? 라고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또 우리 물리쌤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셔서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게 절차이긴 해 라고 말은 해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취소로 가지 않을까? 제 시험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대부분의 자료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서 문제가 나왔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념 문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자작 문제가 좀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시중 문제에서 못 보거나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문제가 여기에 중간중간에 파란색으로 좀 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한 문제도 아직 안 나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조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세마고 문제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올해는 화성고 문제가 조금 더 퀄리티가 많이 좋았다. 물론 화성고도 취소가 한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취소가 왜 나오냐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셔서 그래요. 보통은 이제 변형만 하시거든요. 변형만 딱 하는 수준이라서 오류가 없게끔 잘 만들어내는데, 왜냐하면 취소가 저렇게 되면 골치가 좀 많이 아파요. 그렇게 안 하려고 문제를 만드는데 올해는 취소가 두 문제나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뭐 서울대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현재. 96%나 이렇게 이 취소 두 문제 사실 저희가 맞춘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이게 75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수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예측률이 높았던 이유는 학교에서 문제를 창작을 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올해는 23문항, 취소된 거 빼고 23문항에 22문항 맞췄고요. 원수령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쉬워서 첫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첫날 배우는 너무 쉬운 거여서 연습할 필요조차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올해 조금 학생들한테 놀란 거는 생각보다 실력이 좋지 않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애들한테 피드백 받아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실력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덜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영재학교 2차 합격을 하고 여기에 몰려 들어온 친구들이 압도적인 1등급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건 거의 보이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재학교를 시험 치고 2차 합격하고 떨어진 친구가 이제 세마고에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그 친구도 그냥 소스도 그저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게 기말고사 때 물리를 공부할 때에는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를 못 이깁니다. 그 구력을.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물리원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도 1등급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 다 뻥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이 들어올까봐 그냥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많이 맞춘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데,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 찰칵 찍어가지고 비교 대조 해보셔도 돼요. 저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 혹은 모의고사 어디에서 몇 번 나왔다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전부 다 하는 편입니다. 전부 다. 이걸 잘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문제 퀄리티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취소된 문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왼쪽이 세마고 문제고요. 오른쪽이 이제 우리 6파인 모의고사였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새마고에서 내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문제 퀄리티가 작년보다 조금 더 쉬운 수준이긴 했으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고 생명과학 2의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런 것들을 통합과학 버전으로 살짝 바꿔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문제를 보통 출제하신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과학이 아니라 생명과학 2에는 거의 원본 수준으로 저희가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좀 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달아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을 겁니다, 아마. 가장 퀄리티가 그나마 좋았던 문제가 18번 문제였고요. 서술형이 많으면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많으면 그 정도로 문제 퀄리티가 좋아지면 좋은데,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희가 직전 특강을 했을 때 서술형 대비 문제지를 아예 새로 나누어 줬거든요. 거기에 있는 실험 문제랑 이제 실제 시험 문제랑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본 친구들은, 써본 친구들은 무리 없이 잘 썼을 겁니다. 아마 쓰는데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자,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딱 보면 이런 자료가 이제 흔하거든요. 문제지에 다 있는 자료예요. 저희가 특별히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논술형 1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연습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조금 취소된 문제인데 왼쪽이 뭐라고 적혀 있죠? 새마고 문제 1번. 오른쪽은 뭐라고 적혀 있죠? 병정훈 문제 1번. 자료가 어떻죠? 네모 박스 안이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문제를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밑에 보기만 살짝 바꾸는 수준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거든요. 거기에서 병정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안 났는데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러가 나버린 거죠. 여기에서 바꾸시다가 이제 기억, 이보기가 문제였거든요. 적색 편의의 증거이다. 이게 논란이 좀 많았어요. 교과서에 아예 안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냥 문제 자체를 취소시켜버린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아니고 이제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유형이 사실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퀄리티 있는 문제를 잘 연습을 해가면 충분히 실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말고사 때에는 물리, 역학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통합과학에 있는 역학과 물리원에 있는 역학이 사실 모호해요, 되게. 가속도라는 개념을 둘 다 배우는데 이제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많이 배우는 편이고 통합과학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좀 많이 문제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요걸 문제를 내도 통합과학 문제에서 선행이라고 치지 않는다는 거죠. 가속도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시킬 건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애를 너무 많이 먹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이 물체가 옆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사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대다수예요. 이런 개념조차도 아직 어렵기 때문에 물리를 정복하는 데에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깨달음이 좀 필요하죠. 이 깨달음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고 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좀 많이 수월해지거든요. 이걸 좀 견디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게 남학생들은 뇌 구조상 조금 더 빨리 깨닫는 편이고 여학생들은 조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리 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시킬 거고요. 전체 이제 2-1, 2, 3 이렇게 있는데 2-1의 절반 이상을 좀 쓸 거예요. 계속 물리 문제를 풀리고 숙제도 물리 위주로 나가고 왜냐하면 물리 때문에 우리 여학생반은 작년 기준으로 여학생반은 평균이 40점 기말고사 평균이 40점이 나오고요. 남학생반은 평균이 55점 이렇게 평균이 15점이나 차이가 좀 난다고요. 굉장히 좀 갭이 심하기 때문에 물리 위주로 굉장히 강한 트레이닝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아쉬웠지만 이 전까지는 디딤돌 교실이 일요일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이 모든 질문을 수능 문제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퀄리티의 선생님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돈 많이 줄게 그래도 안 갈래요 라고 얘기해요.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아주대 약대 장학생 친구 한 명을 일요일에 섭외를 했고 또 이 친구를 통해가지고 또 한 명 더 섭외를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디딤돌 교실이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토요일을 만들었고 시간은 내 타임. 토요일에 2시에서 5시 반, 6시 반에서 10시
일요일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4타임 만들었고요. 일요일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화학원, 수능생명과학원 만점자이시고 아주대 약학과 장학생이시고요. 토요일에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학 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한 시험이죠. 그 당시에는 약학과에 입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화학과나 생명과학부에 입학을 하고 피트를 쳐가지고 약학 전문대학원으로 갔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 피트 시험 전국 70등이십니다. 전국 70등이요. 이런 퀄리티는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재원생은 당연히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자정이나 내일 점심쯤 해가지고 이제 신청 링크를 보낼 거거든요.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특히나 물리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생기면 다 물어봐야 돼요. 여학생들의 강점인 언어, 이제 감으로 이제 이거일 것 같다 툭 찍으면 거의 다 맞거든요. 공부 좀 하는 여학생들은. 근데 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식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보기에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좀 시켜 놓겠습니다. 자, 변별력 과목은 지구과학이 아니었고 물리는 없었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아니었고 생명과학, 아까 18번 문제, 그 문제 한 문제가 그나마 변별력 과목이었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이었습니다. 한 문제를 20점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단한 결정을 하신 이제 우리 샘방 선생님들께 정의를 좀 표하고,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감사가 들어오거든요, 샘하고에. 왜냐하면 교육청에 누가 한 명이 신고를 했죠. 우리 선행 나가요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험지 감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에는 이런 좀 엽기적인 문제는 만들지 않지 않을까. 그런 40점을 그대로 서술형으로 가져간다고 좀 가정을 하면 물리에서 단위를 쓰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에서 숫자로만 서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 그러면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3m 그래야 거리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는 서술형 진행을 할 때 숫자 뒤에 단위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친구들 아무도 연습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행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한 군데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은. 근데 서술형이 40점이나 나온다? 그러면 감점을 시킬 만한 명분이 너무 뚜렷해요. 3 적었어요. 속도인데 3으로만 적었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감점 시킵니다, 그거. 뭔지 모르잖아요. 3초인지, 3m인지, 3m/s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위를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고, 이번 기말고사도 서술형은 대략 50점 근처 왔다 갔다로 나온다고 좀 가정을 하고 공부를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재원생 어머니들은 제 번호를 다 아시죠? 혹시 비재원생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저랑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저기 데스크에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대비는 물론 하고 있는데, 고2 때 사실은 생기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2 때 생기부를 이제부터 써야지 그러면 잘 써지지 않기 때문에 학종 세미나도 하고 있고, 어머니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죠. 그 트레이닝이 한 바퀴는 일어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생기부 트레이닝에 좀 힘을 써라라고 한마디를 좀 보태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주위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저 혼자 떠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생기부에 뭐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좀 할 거니까. 생기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가 표준 편차가 작고 평균이 높다라는 강점, 대학이 좋아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생기부가 좀 많이 엉망인 케이스가 많아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채울 거고, 이번에 학종 세미나 2를 할 때에는 서울대 일반고 출신, 특목고 출신은 너무 좀 비교되니까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학종으로 뚫은 친구들의 생기부를 가지고 와서 예시로 차근차근 한 개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